자, 여러분 요즘 주로 어떤 장르의 음악 들으세요? 뭐 트로트, 발라드, 댄스, 팝, 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국악을 듣는다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사실 우리는 국악하면 뭐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어르신들이 듣는 음악이다, 이런 편견들을 갖기가 쉽죠. 자, 오늘 이런 편견들을 한번 확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신명나는 우리 가락, 국악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총국악원 예악당 원장을 맡고 있고 전통연희극단 두드리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정원기라고 합니다. 국악은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 중에서 저는 힘들거나 슬플 때 국악을 듣고 있으면요, 그 음악을 통해서 아픔도 잊을 수 있고 힘듦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우리를 신명나게 해주는 게 이게 국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국악은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경주교촌국악원 예악당 정원기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악계 아이돌이라는 제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역시나 뭔가 그 아이돌 같은 포스가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조금 소문이 잘못 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아니던데요? 아이돌은 아니고요. 예. 중견돌, 돌이라는 어른돌? 말 자체가 좀 그거 하네요. 이제, 예. 여기가 이제 예악당이잖아요. 예, 예. 저는 처음 와봤어요. 예. 뭐 어떤 걸 하는 곳인지 예, 모르겠네요. 이곳은 글자 그대로 국악원, 국악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국악에 국한되지 않고 네. 모든 우리 예술,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연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악은 이제 음악을 뜻하고 네. 예는 또 어떤 우리가 하는 예술을 할 때 그 예를 뜻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지키는 예의 같은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 네. 안에서는 교육과 공연과 체험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편하게 출입은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여기가? 예. 보시다시피 예. 야외고 담이 낮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공연을 하면 담 뒤편에 서셔도 다 보입니다. 굳이 뭐 저희들이 입장료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입장료를 받아도 별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저 담 너머에서도 보면 예, 되니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어서 여기서 어떤 공연을 해도 정말 잘 어우러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곳 예악당에서 전통 연희극단이죠. 두드리의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또 두드리의 예술 감독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공연들 하고 있죠? 뭐 하는 곳이죠, 두드리가? 전통 연희 극단, 글자 그대로 전통의 연희,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어떤 공연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전통 연희라는 게 그것을 여기서 공연하는 곳이고요. 또 극단이란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연극을 또 같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현대 극 하시는 분들하고 국악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국악과
연극이 합성어가 돼서 이제 전통연희 극단이라 이름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공간은 두드리뿐만 아니고 경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국악인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언제든 이곳에서 공연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좀 하셨나요? 예,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 예. 1학년 때 우연치 않은 계기로 국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한 예. 거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예. 갑자기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문화 행사를 관람하는 그런 행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음악회를 갔었습니다. 네. 그냥 전교생이 다 간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니까 누가 어떤 연주인지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저 국악인들이 사물놀이가 하는 공연을 봤어요. 그걸 보고 정말 어린 막 피가 끓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공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전에는 그런 국악을 접한 경우는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예. 야, 17살에 갑자기 보는 순간 예. 성광이 확. 정말 머리끝이 선다라는 걸 저는 평생 그런 경험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 그때, 느낌. 예. 그때. 예. 그래서 꼭 이걸 하고 싶다. 그때는 직업으로 삼겠다가 아니고 네. 막연하게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예. 이렇게 인생을 바꿀 만큼 예. 큰 기회가 됐었군요. 예. 그래서 대학은 한국음악으로 이제 진학을 하셨고 예. 졸업을 하신 후에는 두드리에 입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드리에 입단한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단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네. 입단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예. 졸업과 동시에 두드리에 입단하고 예. 대학생활 병행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 두드리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처음에 입단했을 때는 막내였으니까 네. 뭐 그냥 뭐 특별히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청소도 무조건. 하고 정리도 하고. 예, 밥도 하고 뭐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서 사실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배우상이셔서 뭔가 그 배우로서 역할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좀 궁금했는데. 저는 연극 쪽이라기보다는 음악 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연극이 좋아서 두드리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네. 저는 악기가 치고 싶어서 들어왔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그 영화 왕의 남자가 떠올랐는데 예. 거기서 보면 이제 연산군이 보고 그냥 한눈에 반했던 네, 흉내.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뭐 전통 연희라고 보면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탈놀이라든가 부산 지역의 야류라든가 아니면 뭐 산대놀이 이게 탈놀이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보통 그거를 연희를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그때 하층민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양반이나 귀족, 왕을 풍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술이 예술의 형태가 그 어떤 그 하나의 형태로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국악이죠. 그 속에서 춤도 나오고 네. 대사도 나오고 그 춤을 추려면 음악도 나와야 반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건 거의 종합 예술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죠. 왕들은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잖아요. 예, 뭐 예. 사내짐이 다 차려놓고 언제든지 그 최고의 예술인들을 불러서 전통 연희도 즐기고 했었지만 서민들이야 뭐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럴 기회도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저작거리에서 그런 공연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극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제 그 당시 서민들한테는 참 가뭄의 단비 같은 소중한 그렇죠. 시간이었겠다 싶어요. 그 옛날 서민들에게 뭐 국악, 전통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풀로 뭐를 하지? 스트레스 푼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노래방 가서 지금 또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죠? 뭐 한잔 하고 뭐 이런 게 있듯이 그때 당시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한잔 하고 민요를 부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때는 뭐 TV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장터에서 이런 공연이 이루어지면 그 공연을 보고 웃고 그리고 그 공연 내용 중에 또 어떤 내 속을 긁어주는 못된 양반들을 욕해주는 부분도 있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권선징악적이거든요. 악은 이렇게 물리치고 선이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요즘 말로는 힐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통연이라는 것은 전통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걸 얘기하고요. 연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줄타기 하는 모습 나오죠. 그것도 연이 하나의 일종이고 왕의 남자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 이병헌 배우가 탈을 쓰고 왕흉내를 내는 탈놀이 같은 것도 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물놀이 공연 그리고 판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국악 공연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떤 연주 행위 이거를 연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희는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 놀이였고 문화였는데요. 주로 즐긴 계층은 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이라고 볼 수 있고 돈 많은 양반들이나 권세가 높으신 분들은 자기 집으로 연희자들을 초청해서 마당에서 또 어떤 판을 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광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왕이 불러서 궁궐에서도 공연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얘기 나누다 보니까 국악의 세계도 이렇게 넓구나, 장르가 다양하고 예.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뭐 국악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노래도 못하는데 저도 혹시 조금 이렇게 맛보기로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뭐 배우는 것도 한다면서요? 예. 가능하신데 네. 저희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국악이라고 하면은 뭐 민요라고 해서 네. 그 백성민자를 써 백성의 노래입니다. 글자 그대로 일반인들이 부르는 노래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은 보면은 각 지역별로 아리랑이 사실은 다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아리랑, 밀양 아리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상도를 대표하는 아리랑.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 아리랑 뭐 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경상도니까 밀양 아리랑 짧게. 밀양 아리랑. 예. 혹시 밀양 아리랑 교과서에서 그거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예, 맞습니다. 약간 짧은 시간에 예. 쉽게 배우면서 좀 폼나게 딱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네. 민요는 아무래도 서양 악보화 되면서 노래가 좀 고와졌어요. 우리 경상도의 느낌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경상도 음악이나 이런 걸 문화를 보면 약간 투박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보면 경상도에 산이 많잖아요. 네. 산을 오르는 듯한 이런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듬을 몸에 탄다. 뭐 리듬을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하시면 아마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쉬운데요? 예, 쉽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진행자님도 학교 다니실 때 네. 밀양 아리랑을 배우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날 좀 보소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예. 그죠? 그거를 이제 경상도 여자들이 사실 그렇게 곱지 않거든요. 말할 때. 연세 드시면 날 좀 보소 이렇게 좀 와. 뭔가 부르듯이 이렇게 불러줘야 밀양 아리랑은 살아요. 확 지르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이해한다. 자, 네. 거기 이제 밀양 아리랑의 후렴구가 보면 아리랑 스리랑 이렇거든요. 네. 그거를 바꿔서 제가 해드릴게요. 아리당다쿵 시작. 아리당다쿵 스리당다쿵 아라리가 났네. 어유 잘하셨어요. 이제 요걸 확장해서 연습하시고 나오면은 이제 가사를 얹어서 예. 또 지금은 후렴구인데 후렴구가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네. 이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에만 보소 여기까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 예,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요라든지 아리랑도 지역마다 이렇게 다 지역색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전통 연휴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전통 연휴도 이런 식으로 좀 지역마다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전통 연희 같은 경우에도 예, 지역마다 다 다르죠. 일단은 음악의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춤도 다릅니다. 아, 춤이 달라요? 네, 춤이 다르고 오. 위쪽 지방 춤 사이에서 보면 이 어깨 위로 올라가는 춤인들이 오. 많이 나오고 예. 왜 봉산달춤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 이렇게 왜 한 사람을 들고 위로 네. 추는 춤. 그리고 이제 한강 이남 쪽으로 오면 춤이 어깨에서 주로 아래쪽으로 많이 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아, 춤도 그렇게 예, 다른 그렇죠. 모양. 모든 게 예. 지역색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하는 전통 연희 공연들도 예. 이렇게 좀 나눠서 하나요? 요즘은 이제 전통 연희가 조선 말부터 근대 넘어오면서 남사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남사당패가 이제 했던 연희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남사당 그 패들이 전국 유랑인 연예인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다 떠돌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아주 멋진 놀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 사람들이 보고 배워서 거기에 집어넣고 전라도에 갔는데 또 멋진 뭐 전주에 간 데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람들은 좋은 걸 다 흡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량도 올라갔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문화가 어떤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융합되면서 그 남사당패의 놀이가 최고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살아남아서 예, 인기를 얻게 되니까 예. 아직까지 이제 쭉 명맥을 유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요즘 이제 그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연희라는 것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기능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것은 또 놀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대상을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요즘처럼 어떤 이런 방송 매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뭐 유튜브 같은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달춤이나 이런 마당극이나 탈극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귀족층이나 양반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잘못된 점을 풍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와 첩의 갈등 같은 이런 사회에 모순되는 제도들을 많이 이제 그 내용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어떤 서민들의 어떤 가슴을 이렇게 뻥 뚫어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예. 또 그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또 여론들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뭐 이렇게 생각 같은 것들도 담아내고 그런 역할들을 했겠네요. 그 지역마다 이런 전통 연희들도 색깔이 다르고 또 다양하게 있다고 예, 예. 했잖아요. 우리가 좀 알만한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라도 쪽에는 제일 이제 발달한 게 판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악은 판소리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에는 경기민요가 있겠죠, 그죠? 경기민요가 있고 우리 이제 경상도 지역에는 매날이라고 해서 네. 특별한 경상도로 사용되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매날이. 예. 뭐 각각이면 어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왜 주로 그렇게 장르가 좀 나눠져서 발달이 됐는지. 전라도는 그 말투에서 보면은 네. 일단 전라도 말투가 보면은 전라도 사투리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어서 전라도 말투를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전라도 말투 보면 약간 운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소리 문화가 발달이 되는 거죠. 소리 문화가 발달이 되고 경기도와 충청도 중부지방은 우리나라 수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쪽은 세련되게 모든 게 좀 세련돼. 그때 당시에도 아마 문화나 모든 게 이렇게 좀 직결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발전된 것 같고 경상도 쪽은 자연 기후라든가 이런 걸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화가 심하고 그 다음에 좀 기계가 세고 남성적인 그런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남사당패가 나오면서 이 각 지역의 너희들이 많이 특징들을 많이 모이게 융합하게 융합되어서 또 좋은 것들만 속속 해서 더 하게 발전을 되고 하고. 거기서 또 더 많은 발전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전통연이란 이런 것이다. 직접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이해가 쉽고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예. 두두리에서 우리 톡톡 동해인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또 공연 준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흥이 넘치는 공연이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조만간에 또 큰 공연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6월 30일에 김덕수 선생님 모시고 우리 전통연희극단 두드리 단원들과 같이 합동 공연이 있습니다. 콜라보 공연? 예. 와, 어디서 해요? 여기서? 경주에서 합니다. 경주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오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예고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공연들 준비가 돼 있는지 내용? 사물놀이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비날이라는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공연 오신 분들의 복과 명을 빌어주는 오사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놀이, 앉아서 하는 사물놀이가 있고요. 그걸 삼도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에 중부지방, 그걸 삼도라고 하는데, 이제 삼도에서 좋은 음악을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삼도 사물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팡굿이라고 해서 서서상모를 쓰고 동작을 하면서 연주하는 사물팡굿 이렇게 공연될 예정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되겠네요. 이게 요즘 국악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날치 밴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워낙 인기가 많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보고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국악을 하시고 전통 연희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악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뛰어난 소스를 가져와서 현대에 맞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의 이제 복장이나 이런 걸 보면 현대 복장인 것 같지만 뭐 부채를 든다든가 아니면은 상모를 쓴다든가 하나씩 반드시 한국적인 것을 가져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전 세계 문화에 녹여냈다라는 부분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날치 밴드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사물놀이라는 음악이 있었거든요. 이미 이제 80년대, 90년대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음악을 알리고 대형 사전에 사물놀이라는 영어 단어가 등재가 될 만치 이미 그랬군요. 유명한 음악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고무적인 분위기다. 네.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봄은 덜숭덜숭 꼬리는 자 국악이 퓨전화되고 또 가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은 전통 원형대로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만을 고집해서는 뭐라 할까요? 우리가 공룡이라는 아주 거대한 생명체가 있고 지구를 지배하고 정복했지만은 끝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룡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서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퓨전화 되어야지 또 우리 국악이 더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한국 사람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게 유행을 하지 못하면 많이 찾아보지 않는데요. 실제로 찾아보면 그런 시도들이 한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게 지금은 이루어졌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이 뭐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긴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악기 연주법상의 특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점점 발굴해내서 세계 음악화 시킨다면 뭐 이날치 밴드 이상 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빌보드 차트 같은 세계적인 음악 차트는 이제 계속 한국인들의 이름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요즘 이렇게 또 특히 뭐 K-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 K-팝의 뿌리는 사실 뭐 우리 국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K-뮤직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국악도 세계화 어떻게 좀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악의 특징이 인간 중심의 음악입니다. 우리나라 음악은요. 우리가 우리 말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좀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 있는 거 서너 개만 주세요. 뭐 서너 개만 달라요. 서너 개라는 네네. 말이 애매한 말이잖아요. 세 개, 네 개. 그렇게 말하는 말에서 융통성이 있듯이 음악에서도 융통성이 있거든요. 똑같은 국거리 장단을 쳐도 누구하고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단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연주자들끼리 연주할 때의 속도와 만약에 제가 우리 사회자님하고 연주할 때 속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못하는 사람이면 좀 못하는 대로 맞춰주고 잘하는 사람이면 잘하는 대로 맞춰주고 합니다. 근데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악보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음악 생활을 하다 보면 연주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사람의 컨디션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이나 이런 문화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점점 더 이제는 세계인을 중심으로 변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아닌가. 어떤 우리 5천년 문화가 이제 조금 저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정말 전통 연희가 무엇인지 그 매력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국악의 경쟁력,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이곳 경주가 제 고향입니다.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자랐는데요. 경주는 진짜 조상님들께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요. 문화재도 받았지만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또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그 콘텐츠를 공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교촌마을에서 신라옥이라는 작품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신라향가 향가도 안에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향가에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향가 중에서도 처용이라는 처용가에 대한 네.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저는 조금 그 처용가의 본질을 전도 파악해서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 처용가를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사건에 중점을 두느냐, 철학에 중점을 두느냐 이 차이인데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처용 얘기를 하면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부분 그것만 너무 강조시 하는데요. 사실은 처용이 위대한 것은 처용의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게 위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도한 모습을 보고도 그 모든 걸 다 용서했다라는 거죠. 역신도 용서를 했고 자기 아내도 용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 처용가의 내용이고 처용의 위대한 점인데 너무 모든 예술 작품들을 흥행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사건 중심으로만 간 게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석을 해서 처용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리고 교육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경주에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알려보고 싶다. 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면서 제 꿈입니다. 예. 처용의 상황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 상황에서 처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예.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를 더 보여주고 싶으시다. 예. 재미있는데요. 예. 예. 앞으로도 많은 역할들 기대가 되고요. 우리 지역의 많은 스토리들 발굴해내시고 재미있게 많은 분들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얘기 즐거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